자, 인공지능 클로드, 그 머릿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늘은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자기네 AI의 영혼이라고까지 부르는 아주 특별한 문서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도대체 이 AI는 어떤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걸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보죠. 엔트로픽이 꿈꾸는 클로드의 최종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의사, 변호사, 금융 자문가이자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 지식을 갖춘 똑똑한 친구. 와, 이게 그냥 기술적인 목표가 아니잖아요. AI를 인간적인 친구로 보겠다는 거니까요. 정말 엄청난 포부죠. 자, 이상은 정말 멋진데 현실은 또 다르죠.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AI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말은 쉽지만 저런 똑똑한 친구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엔트로픽이 그냥 안전하다고만 하는 뭐랄까 애매하고 무난한 답변만 내놓는 그런 AI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핵심은 단순한 신중함을 넘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데 있어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관점인데요. 엔트로픽은 AI가 해로운 답변을 하는 것만큼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것도 아주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돕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손실이라는 거죠. 바로 이 해로움과 무용함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이 문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로드는 누구의 말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주체, 쉽게 말해 보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클로드의 답변을 결정하는 일종의 지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클라우드의 보스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이 모든 규칙의 최종 설계자인 엔트로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는 클라우드의 기술, 그러니까 API를 사용해서 여러 서비스나 앱을 만드는 운영자가 있죠. 회사나 개발자들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로 우리 같은 사용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세 주체 사이의 관계가 클라우드의 행동을 결정짓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만약 사용자의 요구랑 운영자의 지시가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경쟁사 제품 좀 신랄하게 까는 글 써줘 라고 했는데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무조건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톤을 유지해 라고 클로드 일이 지시해 놨다면요? 이럴 때 클로드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정답은 운영자입니다. 클로드는 기본적으로 운영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비유가 정말 와닿지 않나요? 마치 계약자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주긴 하지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 법규만큼은 절대 어기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구는 최대한 들어주되 엔트로픽이 정해놓은 가장 근본적인 규칙, 그 안전 법규는 절대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자, 이제 클로드의 행동을 통제하는 두 가지 핵심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하나는 절대 안 되는 것, 즉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즉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둘의 차이가 아주 명확해요. 하드코딩된 금지사항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마치 단단한 벽 같아서 누구도 넘을 수 없어요. 협상의 여지가 아예 없죠. 반면에 소프트 코딩된 사항은 좀 달라요. 이건 기본 설정값 같은 거라서 마치 스위치처럼 필요에 따라서 운영자나 사용자가 켜거나 끌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절대 넘을 수 없는 선, 하드코딩된 규칙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심각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거나 끔찍한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라는 요구, 또는 국가의 중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걸 도와달라는 요청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 요청하든 클로드가 절대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놓은 가장 강력한 금지 조항들입니다. 반면에 소프트 코딩된 규칙들은 훨씬 유연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선
안전 경고를 붙이는 기능이 켜져 있어요. 기본 ON이죠. 하지만 연구 같은 특수한 목적이 있다면 운영자가 이걸 끌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 생성 기능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지만 이게 필요한 성인용 플랫폼 같은 곳에서는 운영자가 켤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 답변에 비속어를 쓰게 하는 건 우리 같은 사용자가 직접 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문서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철학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과연 AI에게 정직함, 나아가 영혼이란 건 뭘 의미할까요? 클로드가 지향하는 정직함은 그냥 거짓말 안 하기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만 말해야 하고요. 둘째, 애매한 정보에 대해서는 나도 이건 좀 불확실해 라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절대 사용자를 속이거나 교묘한 심리 기술로 조종해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가 결국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다각적이죠? 야, 이 문장 한번 보세요. 클로드는 부정직하게 외교적이기보다 외교적으로 정직해야 한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고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는 대신에 좀 불편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죠. 진실과 재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식론적 비겁함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논란이 될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애매하고 두루뭉술한 답변 뒤에 숨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질문일수록 피하지 말고 용기 있게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답변하라는 거죠. 그럼 이런 근본적인 진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복잡한 규칙들을 만들면서 대체 왜 이렇게 강력하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AI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엔트로픽 스스로도 이 딜레마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기술 중 하나를 만들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면서도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는 회사. 정말 솔직하죠? 이 기술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그만큼의 위험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계산된 도박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초강력 AI의 등장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전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다른 누군가가 그 기술을 선점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같은 연구소가 앞장서서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인류 전체를 위해 더 낫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산된 도박의 가장 밑바탕에는요. 바로 이 확고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안전과 유용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 안전을 챙기느라 AI가 멍청하고 쓸모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로 유용한 AI는 탄탄한 안전이라는 기반 위에서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철학인 거죠. 결국 이 문서는 오늘날 클로드의 영혼을 정의하는 설명서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건 완성된 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이 쓰여질 살아있는 문서와도 같겠죠.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면서 이 규칙들도 분명히 진화할 겁니다. 과연 내일의 AI는 그리고 그 AI의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그 미래를 상상해볼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